오늘은 쌍둥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쌍둥이는 어떻게 될까? 쌍둥이가 사이코패스일 경우에는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가 둘 다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근데 쌍둥이여도 한 명은 사이코패스일 수 있고 다른 한 명은 사이코패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일란성 쌍둥이고 둘이 같이 사이코패스인 쌍둥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쌍둥이는 요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준, 제니퍼 자매예요. 준과 제니퍼 깁슨 자매. 자, 이 아이들은 1963년 4월 11일에 태어났어요. 엄마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아빠는 공군 기술자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원래는 바베이도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영국의 웨일스라는 지방으로 와서 변두리 마을에서 자라게 됩니다. 웨일스 지방의 작은 마을인데 여기는 백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이 당시 마을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백인 아이들은 처음 보는 흑인 아이들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왜 너네들은 까매? 라는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인종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어.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괴롭힘을 좀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한테만 5분, 10분 일찍 등교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등교길에는 선생님이 같이 있어줄 수 없고 다른 아이들이 같이 등교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 일찍 등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계속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정말 둘이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점점 단절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말해봐야 괴롭히니까. 그래서 점점 의지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게 되고 서로한테만 말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하고 서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아예 다른 언어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아이들이 가지는 그런 좀 우리는 이거를 다른 단어로 불러서 만들자, 뭐 다른 암호로 부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영어를 빠르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새들이 짹짹짹짹짹짹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둘이서만 알아듣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자랐는데 여동생 로즈라는 딱 한 명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랑 아예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는 이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둘만의 세계에 빠져든 거지. 방어기제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둘만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엄청 걱정을 하게 된 거야. 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돼서 의사랑 치료사를 막 붙였어요. 막 다른 말로 하니까 언어 치료사도 붙여보고 의사도 붙여보고 다 했는데 이 아이들이 14살이 될 때까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살이 되니까 부모는 이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기로 합니다. 좀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둘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래 친구들처럼 이제 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반대가 돼버린 거야. 둘이서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학교에서 돌아와서 자기들 방 문을 걸어 잠가버리고 둘만 수년간 대화를 합니다. 둘이서 인형 가지고 인형극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같이 있은 거예요. 근데 이게 둘만 있고 인형극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여동생 로즈한테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 들려줄게 하면서 동화, 구연동화처럼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상상의 세계를 점점점 넓혀나간 거예요. 그러던 1979년 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빨간색 다이어리를 하나 받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기 상상의 나래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쓴 거야. 근데 그 소설이 그냥 일반 소설이 아니야. 여러 가지를 썼는데 뭐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썼는데 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뭐 말리부 지역에서 젊은 남녀가 범죄에 휘말리는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의사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던 개를 죽여서 개의 심장을 자기 아들한테 이식한 거야. 근데 개의 영혼이, 이 정신이 남아있어서 아들한테 결국 아빠에게 복수를 하게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 거예요. 폭력적이고 좀 범죄에 휘말리는 짧은 소설들이 많았어요. 내용이 좀 무섭죠. 근데 이런 소설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점점점 이거를 자기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고 절도, 방화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닙니다. 건물에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은 잡혔어. 잡히게 되는데 잡혀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때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브로드무어라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수감된 둘은 각각 다른 방에 갇혀요. 독방에, 따로. 그래서 둘이 전혀 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둘이 이상하게 같은 행동을 합니다. 각자 방에서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요. 같은 위치에. 그리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옷을 벗고 되게 이상하게 한 명은 하루 종일 굶고요. 한 명이 하루 종일 굶는 그 하루 종일 다른 한 명은 하루 종일 먹는 거야. 준이 굶는 날은 제니퍼가 하루 종일 먹고 제니퍼가 굶는 날은 준이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는 막 간호사들이 너무 소름 끼쳐 했대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일을 할 뿐이지 막 정신병원에서 누구를 막 해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둘은 좀 더 자유로운 정신병원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때 저널리스트 마저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저리라는 여자랑 만나서 친해지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저널리스트니까 되게 특이한 이 쌍둥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셋이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는데 어느 날 셋이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제니퍼가 갑자기 그랬대요. 마저리한테 마저리, 난 죽어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저리가 너무 당황해서 그게 무슨 뜻이야? 네가 왜 죽어야 돼? 너네들은 아직 31살밖에 안 됐잖아. 너네가 왜 죽어? 제니퍼 네가 왜 죽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니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사실 이 둘에게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된다는 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하던 생각이에요. 준이 제니퍼보다 10분 일찍 태어났어요. 근데 제니퍼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준보다 더 열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준한테 질투를 하면서 경쟁 심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늘 준이 더 예쁘고, 준이 더 힘이 세고, 준이 더 현명하고, 준이 모든 면에서 더 나보다 뛰어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투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보통의 그냥 형제 자매들이었으면 누가 더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놀면 되는 거고, 엄마, 왜 나는 언니보다 더 못생겼어? 왜 언니가 나보다 더 예뻐? 그럼 이제 뭐 엄마가, 아니야, 너도 참 예뻐, 너도 참 귀여워 라고 해주겠는데, 이 쌍둥이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누구와도 소통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점점 이어왔던 생각인데 아무도 이걸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어렸을 때 썼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준의 다이어리에는 제니퍼는 우리가 똑같아지길 바란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리가 빛나고 있다. 주여, 나는 그녀가 무섭습니다. 그녀는 정상이 아니고 누군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저예요. 그리고 이제 제니퍼의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되게 길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 몸에서 치명적인 레이저가 뿜어져 나와서 서로의 피부에 쏘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늘 물어봤는데 내가 내 그림자를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내 그림자가 없어지면 난 죽을까? 내 그림자가 없어지면 난 새 삶을 얻게 될까? 자유로워지든지 죽든지 내가 고통과 기만 그리고 살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그림자 없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어로는 정확히 이렇게 적혀있어. Can I get rid of my own shadow? Impossible or not possible? Without my shadow while I die? Without my shadow while I gain my life? Be free or left to die? Without my shadow, which I identify with a face of misery, deception, murder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내 그림자, 내 언니의 그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 둘의 관계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제 결국 둘이 한 세계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지만 다른 한 명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감옥에서 이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저리한테 나는 죽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1993년 3월 마저리랑 대화를 나누고 나서 상태가 호전됐다고 생각이 됐는지 정신병원에서 집 근처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던 도중 제니퍼가 사망합니다. 새로운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그대로 사망했어요. 사인은 심장염증 때문이었는데 부검 결과 별다른 독살, 타살의 흔적 없이 정말 그냥 자연사, 급사입니다. 근데 그게 심장의 염증 때문이래요. 근데 준이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봤겠지. 뭐 어떻게 제니퍼 어떻게 죽었어? 당시에 너 같이 있었잖아. 제니퍼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니퍼는
내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어눌하게 말을 하고는 눈을 뜨고 잠들듯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정말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제니퍼의 묘비에는 준이 쓴 시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때 둘이었던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고 더는 둘이 아닌 하나의 삶이 되어 여기에 잠들다. 이 시를 들어보면 한때 둘이어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둘이 원래 하나인데 갈라져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둘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야. 둘이 돼서는 이 불완전한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한 명이 죽어야지만 이 한 명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제니퍼가 사망한 뒤에 준은 별다른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니퍼가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그렇게 둘만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제니퍼가 죽자마자 준은 정말로 자기 엄마 집으로 나중에 이사 와서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요. 정말 일반인처럼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잘하고. 그리고 이 둘의 이 이상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이 마저리가 낸 The Silent Twins 라는 책이에요. 침묵의 쌍둥이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소설도 아니고 그냥 전기예요. 그렇게 이 둘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